자, 오늘은 3강, 자, 운동량과 충격량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 먼저 이제 운동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오늘 수업에서는 이 운동량과 이 충격량, 이 정의를 좀 잘 기억을 갖다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운동량이라는 것은 운동할 때 이 크기를 얘기하는 것을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충격량은 운동을 했으면 이렇게 부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격을 갖다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충격을 갖다가 받았을 때 크기를 바로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40페이지를 갖다 보면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양으로 자, 크기, 동그라미, 그다음에 방향을 가진 물리량. 자, 그래서 얘네들 보면 뭐랑 갖는다?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강의했겠지만, 자, 이런 것을 무슨 양이라고 한다? 벡터 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벡터 양. 그래서 벡터라는 것은 어떤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바로 이제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크기랑 방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게 되면 페이지 43페이지에 자, 충격량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랑 방향을 갖는다. 자, 요거만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운동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운동을 하죠?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갖고 있는 뭐가 있겠어? 질량이 있겠지, 질량. 그래서 질량을 운동량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운동을 하면서 뭐가 생기죠? 속도가 생기죠. 그래서 속도에 따라서 속도가 많을수록 운동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은 거죠. 그래서 운동량, 자,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는데 운동량이라는 것은 거기 지금 질량과 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거기 기호를 갖다가 보게 되면 자, P는 자, m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참고로 보게 되면 자, 질량이라는 것은 자, 벡터양이 아니고 스칼라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양만 갖고 있고 자, 속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운동량이 좌우가 된다. 자,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단위죠, 단위. 그래서 단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위. 자, 운동량의 단위를 갖다 보게 되면 거기 킬로그램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얘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란 말이야. 킬로그램. 그 다음에 자,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자, 이 단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질량을 나타낼 때 그램으로도 나타낼 수도 있고 뭐 킬로그램도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킬로그램을 갖다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속도는 미터 퍼 세크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실험을 갖다 해봤더니 거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물체가 있으면 얘네들이 질량을 갖고 있겠죠. 자, 얘네들이 자, 운동을 하는 거야. 어떤 방향이 있죠. 자, 속도를 가지고 운동해. 그러면 얘나 질량이랑 속도를 갖다가 곱한 게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운동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갖다가 방향을 표시할 때 물리에서는 방향을 표시할 때 항상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를 설정을 한 다음에 진행을 갖다 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오른쪽을 갖다가 플러스라고 얘기하면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요거야. 운동량. P는 mv. 자, 요 형태.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페이지를 갖다 보시면 자, 운동을 갖다 하는데 이런 운동이 계속 하는데 이 양은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이쪽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운동량 보존. 자, 쉬워요, 아주. 운동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보존된다. 운동량이 보존된다. 자, 그러면 이게 뭐를 뜻하냐면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렇게 있어.
물체가 이렇게 있고 얘가 질량을 갖고 있고요. 얘가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갖고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질량도 갖고 있고 속도도 갖고 있으니까 운동을 하고 있겠지. 여기 정지가 돼 있어. 그럼 얘가 질량을 갖고 있겠지?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얘는 이렇게 쭉 얘가 운동하니까 얘는 운동량을 갖고 있고 얘는 아직 정지란 말이야. 정지라고 했을 때 보면 얘네들의 운동량이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10m/s로 이동을 갖다 하고 있다. 질량은 예를 들어서 뭐 1kg으로 만약에 갔다고 하면 1kg으로 갔다고 하면 얘는 정지되어 있는 것을 쿵 부닥쳤단 말이야. 부닥치게 되면 얘네들 속도는 얼마 정도로 이제 진행을 갖다 할까? 10m/s로 진행하겠죠. 즉 운동 전과 운동 후에 양은 어떻게 된다?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똑같아. 거기 지금 운동량 보존 법칙 거기 그림이 나와 있죠? 자, 물체가 이제 충돌 전이랑 충돌 중, 충돌 후에 얘네들을 보게 되면 항상 어떻게 된다? 같다. 그래서 요 식을 하나만 더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요 식 갖고 다 푸는 건데, MV, 뭐 이렇게 A, BB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 책을 갖다 보게 되면 여기 이런 거 나와 있죠. 다시.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이제 운동 전이야. 운동 후. 이 양은 항상 어떻게 된다? 같다. 그러면 질량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았지. 그런데 얘가 물체가 어떤 운동 상태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 이 속도가 변하겠죠. 그래서 얘네들 속도를 갖다 계산해 보게 되면 서로 같다.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봐볼까? 문제를 한번 보면 자, 봅시다. 거기 뭐 이런 거 페이지 42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자, 질량이 2kg의 물체가 오른쪽으로 5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자, 이런 문제 같은 거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갖다 그려서 얘네들 상황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좀 더 이제 좀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 자, 일단은 선생님이 그림을 갖다 그려볼게. 자, 질량이 얼마짜리야? 2kg짜리죠? 자, 어느 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5m/s 제곱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질량이 3kg의 물체가, 자, 또 질량이 얼마짜리? 3kg니까 좀 크게 쓰자. 3kg짜리가, 자,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간다는 소리죠? 반대가 4m/s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방향을 갖다가 플러스로 정했대. 그러니까 오른쪽이 이쪽이니까 이걸 갖다 플러스로 정하면 우리는 얘는 왼쪽이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했을 때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얼마인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운동량의 합을 갖다 물어봤어. 자, 그러면 간단해. 자, 운동량의 합이니까 운동량 요걸 갖다가 지금 보는 거죠. 운동량. 현재 갖고 있던 운동량이야. 그러면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자, 2 곱하기 5 더하기 자, 3 곱하기 자, 이거 마이너스 주의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2. 자,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이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충돌을 갖다가 딱 하게 되면, 자, 충돌을 하게 돼. 이쪽하고 이쪽을 하니까 여기서 분명히 충돌할 거 아니야? 이렇게 충돌을 갖다 하면 얘네들은 어느 쪽이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하겠죠. 왼쪽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또 요거 관련돼가지고 또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봅시다. 자, 페이지
42페이지에 있는 자, 6번 문제. 자, 이번에는 자, 직선상의 물체가 직선에서 운동하는 물체 AB가 운동하다가 충돌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B의 속도를 갖다 물어봤습니다. 자, 그림을 갖다 좀 그려볼게요. 자, A 뭐 이렇게 돼 있고 얘는 A 돼 있고 얘는 B 돼 있고 얘는 2kg 그다음에 얘는 4kg 그다음에 속도는 얘는 5m/s 그다음에 얘는 얼마야? 2m/s. 자, 이거 보게 되면 얘가 지금 빠르니까 얘가 뒤에서 이거 갖다 치겠네. 그지? 그래서 충돌을 갖다가 했어요. 충돌을 갖다 한 다음에 A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2kg. 그러니까 얘는 충돌 전이고 얘는 충돌이 일어나는 후란 말이야. 자, 충돌 전, 충돌 후. 자, 속도가 변했죠. 속도가 변했으니까 선생님이 색깔 처리를 갖다 해줄게요. 속도가 얼마로 돼 있어? 1m/s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B는 몰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얘네들을 갖다가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거 간단하죠. 자, 요 식에다 그냥 넣으면 되는 거지. 자, 질량이 어떻게 돼? 점 2.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속도가 지금 같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둘 다 있지. 나는 이거 플러스로 정할게요. 플러스. 얘는 아직 잘 몰라. 그런데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플러스가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 2, 그 다음에 얘는 5 더하기, 얘네들은 어떻게 돼? 4 곱하기 얼마야? 2. 얘네들은, 자, 질량 얘네들은 그대로 있겠고요. 자, 속도가 변했네. 얼마로 변했어? 1로 변했네. 1로. 그러니까 1. 자, 더하기. 자, 질량 얘네들은 변하지 않았죠. 변하지 않았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변했지.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계산해 보게 되면 V값은 얼마 나온다? 얘네들은 4m/s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야지 같잖아.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요 식도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을 갖다 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자, 충격량을 갖다 이제 한번 다뤄볼게요. 자, 충격량. 자, 충격량의 크기는 자, 이것도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크기와 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크기와 양.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도 벡터인데, 자, 얘네들 식을 갖다 한번 써볼게요. 식을 써볼게. 자, 충격량은, 자, 이거 지우자. 충격량은 힘이 많이 들수록 충격이 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기호로 쓰게 되면 I는 F 곱하기 그 다음에 변화 시간이 델타 T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델타 T. 자, 단위를 볼까요? 단위. 자, 단위는 요 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힘의 단위 뭐야? 뉴턴. 시간의 단위는 뭐야? 세크. 그래서 단위는 뉴턴 세크.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주의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런 힘, F라는 것은 참고로 힘은 MA라고 배웠죠. 자,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힘은 뉴턴은 결과적으로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그 다음에 가속도의 단위 미터/s 제곱.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킬로그램 미터/s 제곱 곱하기 s인데 얘네들 둘 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워지죠? 샹샹샹 이렇게 지워져. 그래서 단위를 갖다 보게 되면 킬로그램 미터 세크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게 재밌는 게 있어. 자, 킬로그램 그 다음에 미터 세크야. 이게 뭐죠? 질량의 단위네. 이게 뭐죠? 속도의 단위네. 충격량이 바로 이제 운동량이랑 같다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 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운동량과 충격량, 운동이 있어야지 충격도 받겠지. 그래서 운동량이랑 충격량이랑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게 뭐냐면 충격력이라는 게 나와. 충격력. 힘이란 말이야, 힘.
그럼 충격력은 여기서 지금 뭐를 뜻하는 거냐면 이 F를 갖다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력은 F는 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충격량을 갖다가 시간으로 나누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살펴보면 되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뭐냐면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 그래프. 그래프. 자, 그래프를 갖다 보게 되면 항상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그래프가 나오면 이 x랑 y에 뭐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자, 여기 x에 뭐가 있니?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y축에 뭐가 있어? 힘이 이렇게 있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자, 힘이고 시간이야. 그러니까 시간이고 힘이지.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결과적으로 충격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요거는 좀 응용편도 좀 기억을 해야 되네. 응용편. 이런 그림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 자, 이 똑같은 거. 자, 똑같은 거를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시간을 갖다가 굉장히 짧게 자, 둘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S1이라고 그러고 S2라고 그러면 S1은 지금 이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줄수록 자, 시간이 줄수록 힘은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자, 다시 돌아와서 식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봐봐. 천천히 따라와봐. 자, 여기 식이 보이죠? 자, 좀 더 갈까? 이게 작아지면 얘는 일정하니까 얘가 작아지면 얘는 어떻게 돼? 굉장히 커지지. 자, 그래서 우리가 달걀 같은 거 있잖아. 달걀을 갖다 이렇게 떨어뜨려. 쫙 이렇게 떨어뜨린단 말이야. 그러면 스폰지에 떨어뜨릴 때는 어떻게 돼? 이거 달걀이 잘 안 깨지는데 우리 땅바닥에 떨어질 때는 달걀이 깨지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땅바닥까지 스폰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 가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힘은 어떻게 된다? 그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스폰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시간이 짧으니까 힘은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힘을 갖다 받아서 달걀 같은 게 깨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한 예들 꼭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특히 45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제 뭐 충격력과 충돌 시간 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요 그림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좀 잘 기억을 갖다 해 놓으십시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해 두면 되겠고 특히 여기 단어는 자, 운동량과 충격량. 자, 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식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자, 요거 식 하나. 요거밖에 없죠. 그다음에 운동량. 요거식. 요거식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요거식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 풀어봐야 되는데 이게 좀 이론은 되게 쉬운데 문제 풀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대표적인 거 선생님이 몇 개 풀어주고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거기 지금 보면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49페이지 같은 경우, 49페이지. 자, 49페이지 문제 보면서 어떻게 푸는지.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좀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식을 갖다가 써보자. P는 mv. 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 벡터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i는 f 델타 t 시간의 변화량. 요거 두 가지만 알면 돼.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 배운 거는 우리가 이거밖에 없어. 뭐 A, B 다시 B고 요거밖에 없죠. 요거 세 가지밖에 없는데 요거 세 가지로 이제 문제를 볼 텐데 특히 페이지 49페이지에
이런 문제 좀 애들이 힘들어해요. 자, 이거 그냥 강의만 보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문제를 갖다 내가 읽어줄게요. 자, 질량이 m인 공이 이렇게 있대. 자, 질량의 공이 이게 m이야. 자, 공이 V의 속력으로 자, V의 속력을 가지고 자, 벽의 수직으로 충돌을 갖다 했대. 수직이니까 띠디디디디디 이렇게 가겠죠? 수직으로 충돌을 갖다 했대. 그러니까 여기도 딱 충돌을 갖다 빡 한 거란 말이야. 빡 했어. 그 다음에 얘가 튕겨져 나오겠지. 자, 튕겨져 나올 때 속력이 0.5V 이렇게 됐대요. 자,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 질량은 부닥치더라도, 벽에 부닥치더라도 질량은 변합니까? 아, 부서지지 않았어. 아직 부서지지 않았어. 그대로야, 그대로. 질량은 그대로란 말이야. 그런데 속도가 바뀌었죠.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또 주의할 게 있는 게, 얘는 지금 뭐 이게 오른쪽으로 하는데 부닥치면서 얘는 왼쪽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호 설정을 갖다가 좀 잘해야 돼. 부호 설정을. 그래서 얘는 플러스라고 얘기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기억 봅시다. 벽에 충돌한 후에 공의 운동량은 증가하였다 그랬습니다. 증가하였대. 벽에 한 다음에 얘는 증가했다. 자, 운동량 구하는 식. 자, P는 MVG. 자, 얘는 일정해. 자, 기억 보자. 얘는 일정한데 얘가 0.5로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줄었겠네. 근데 증가했다고 뻥쳐놨으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벽과 충돌 전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0.5 MV다 그랬습니다. 자, 변화량 한번 살펴볼까? 자, 운동 전에는 자, 이게 이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M 곱하기 마이너스 0.5잖아. 맞니? 자, 그럼 변화량을 갖다 보게 되면 변화량은 얘네들 차이를 갖다 보는 거죠. 차이를. 자, 차이를 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1.5 M이 되겠네. 자, 방향은 어떻게? 1.5 MV가 되겠네. 1.5 MV. 자, 왜냐하면 변화량이라고 하면 자, 여기 보자. 변화량을 갖다가 구할 때는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갖다 빼주면 돼. 나중이 얼마야, 나중이 이걸 계산하면,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 M 마이너스 0.5 MV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처음은 어떻게 돼? 그래서 이게 부호가 중요한 거야, 부호가. 처음은 어떻게 돼? 그냥 MV지. 그럼 얘네들 묶어줘가지고 하면 1.5 MV가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방향은 이쪽이야. 맞습니까? 반대쪽으로 가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네. 그 다음 디귿 보면요. 자, 충격량의 크기를 갖다 물어봤습니다. 충격량의 크기. 자, 운동량이랑 충격량 크기만 물어봤어요. 이거는 방향이니까 벡터고, 바로 충격량 크기는 운동량이랑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만 써주면 되는 거야. 1.5 MV.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 47페이지, 49페이지에 좀 문제 좀 봅시다. 계속. 요거씩 하나 갖고 계속 지금 문제를 갖다 풀게요.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어.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되어 있는 자, 5kg의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간이고요. 이게 지금 힘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얼마? 5고 여기가 얼마? 10이야. 그러면 요거의 면적, 넓이라고 하죠. 요거의 넓이는 바로 뭐를 의미할까? FT.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충격량이 되겠죠. 넓이가. 자, 그때 속력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10초일 때 속력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10초일 때 속력을 갖다 물어봤어. 자, 먼저
이러한 운동량이랑 얘네들이 충격량이랑 같은 거야, 항상. 그러면 일단 이거 식을 써. 충격량 식을 쓰면 됩니다. 자, 질량이 얼마짜리야? 5짜리야. 응? V 몰라. 자, 10초까지 갔으니까, 여기까지 갔으니까 얘네들의 면적을 갖다 구해야 되겠지. 면적. 근데 여기 힘이 얼마니? 여기 힘이 4래. 이거 넓이 계산하는 거 아니? 4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샥샥 지우면 얼마? 20. 근데 결과적으로 20이란 말이야. t 10초까지니까 여기까지 계산해야 된다.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5초까지, 그럼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돼. 자, 그러면 V는 얼마입니까? 4죠, 4. 미터 퍼 세크. 자, 그래서 답은 4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려워요?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도 한번 풀어볼까? 페이지 47페이지. 직관적으로 풀어봅시다. 직관적으로. 47페이지의 자료 문제 2번 문제 풀어보게 되면, 자, 관련 있는 물리량의 크기를 등호나 부등호를 비교하여 보시오 그랬습니다. 자,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 자, 운동량이랑 충격량이랑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는. 자, 운동량의 변화. 같죠? 유리컵이 받을 시간. 시간을 갖다 물어봤어. 시간은 뭐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네들 크기를 갖다가 봐야 되는 거야, 크기. 시간이 지금 누가 더 길어? 지금 B가 훨씬 더 길죠? 시간이 길잖아. 대신 힘은 어떻게 돼? 짧지. 그래서 부등방향이 B 쪽으로 된다. 자, 계속 한번 풀어봅시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놓으시오. 카페 위에 떨어진 유리컵은, 자,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보다 힘을 받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길므로 충격력을 작게 받아서 깨지지 않는다. 자, 여기 충격량,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얘들이 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얘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세요. 그 얘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46페이지에 6번 같은 경우가 바로 얘가 많이 나와 있네. 자, 충격 시간을 길게 해서 충돌할 때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인 장치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에어백도 마찬가지죠. 에어백도 커지니까 쭉 이렇게 길어진 거고, 범퍼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퍼라는 건 자동차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앞에 이렇게 쭉 대는 거 있잖아. 그것을 자동차 범퍼라고 얘기하고요. 헬멧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 매트리스. 그렇지만 방명은 아니겠죠. 그래서 알맞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운동량이랑 충격량을 갖다가 학습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운동량이랑 충격량, 얘네들 양은 어떻게 된다? 같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식은 몇 개? 세 가지 기억해 두면 되겠고, 특히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된다. 그거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